오늘도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 부모 성품 훈계학교 세 번째 만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아이가 유치원 오기 힘든 상황인데도 어머님은 여기를 지켜주시고, 응원의 박수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네. 한 주가 어떠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품 훈계가 무엇인지 정의도 살펴보고, 징벌과 훈계의 차이점, 그거 우리가 구별하면서 훈계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안내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전 노트, 우리 9쪽에 보면 나의 훈계 방향 수정하기 해서 같이 이제 좀 나는 언제 주로 어떤 상황에서 훈계하는지, 혹시 징벌과 훈계를 혼동하고 훈계한 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훈계할 때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고 훈계했었는지, 요걸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 좀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실전 적용 과제를 내어드렸죠. 자, 그럼 요걸 좀 나누기 전에 요거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가는데, 성품 훈계의 정의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7쪽 실전 노트에도 있고 주교재 81쪽도 있는데, 자, 성품 훈계란, 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품 훈계란,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부모와 교사가 좋은 성품으로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시키는 것. 네. 성품 훈련의 요 세 가지 아주 포인트를 잘 정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런 구체적인 기술도 다룰 것인데, 자, 이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 훈계했는지 이것들을 좀 나누어 보고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좀 나눌 수 있어요?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모두 다 할 거예요. 이거는 실천 적용이기 때문에. 자,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선민 어머니부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 훨씬 더 잘 들리더라고요. 네, 모니터링을 해보니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가장 이제 제가 이 훈계 상황이 이제 아침에 등원할 때, 등원할 때. 네, 이제 저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오기를 원하지만 아이는 아직 시간을 볼 줄 모르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타이머를 맞춰줘도 제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에 네. 이제 항상 막 1시간씩 이렇게 얘가 이제 놀면서 밥을 먹고 앉아 있질 못하다 보니까 등원 시간이 그것 때문에 늦춰지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계속 이제 시간대마다 얘기를 해줘요. 이제 15분 안에 밥 먹자. 이제 좀 여유롭게 주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타이머 맞춰서 이 안에는 꼭 먹어야 돼. 네. 얘기하면 또 이제 못 먹고 그러면 또 5분을 더 주고 일단 밥은 먹어야 되니까 네. 막 이러다가 이제 제가 감정적으로 이제 아이한테 자꾸 예, 이렇게 강압하거나 아니면 다그치거나 네.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서두르자, 빨리빨리, 늦었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주로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예의 없거나 버릇없이 굴 때, 네, 특별히 이제 할머니들을 선민이가 아기 때부터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할머니들을 조금 무서워하거나 안 좋아하는 그런 걸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막 울거나. 네. 그랬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버릇없이 굴 때 제가 또 훈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안의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걸 자꾸 깨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주로 제가 이제 그 징벌 훈계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이 태도적인 측면이더라고요. 태도적인. 네, 다른 거는 이렇게 좀 그래도 따라가려고 네. 하는데 네. 제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이도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사랑으로 제가 훈계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여유가 없고 자꾸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자책을 하게 되니까 네. 애 앞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어제도 선민이가 엄마 나랑 같이 있으면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 그랬군요. 그래갖고 제가
솔직하게 솔직하게. 왜냐면 이제 설명을 나중에 했는데 그래도 네. 솔직하게 힘들 때도 있지. 네. 그럼 엄마 내가 싫은 거야? 어. 나랑 같이 있기 싫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이제 물어봐서 네.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어도 힘들 수 있다. 엄마도 사람이니까 네. 감정적으로 많이 지칠 때도 있고 네. 그렇지만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너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은 해줬어요. 네. 너가 있어서 태어나줘서 너무 기쁘고 엄마 너무 행복하지만 때때로 엄마도 너랑 함께 있어서 또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너가 이럴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울더라고요. 어머. 오. 굉장히 슬프다고.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그리고 그래도 슬프단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선배님가. 네, 엄마가 나 계속 이제 서운한 거예요. 내가 옆에 있어서 힘들다고 말한 게 나는 너무 슬프다, 서운하다.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껴안고 포옹하고 이제 자긴 했으나 네. 아이한테 제가 이제 훈계하면서 비쳤던 모습들이 네.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랬군요. 네. 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징벌과 훈계의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지금 태도적인 것, 결국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 훈계했다. 목표는 이해를 하고 했지만 아이 측면에서 안정감을 갖고 평안하면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수치심을 갖거나 죄의식을 갖거나 그러면 결국 아무리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어도 그거는 그 아이한테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건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 감정적으로 대했던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대화로 지금 시작을 하고 아이의 감정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멋지시고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품대학교에서도 다뤘지만 대화의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서 1등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 해서 수준 높은 대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학교에 했을 때 우린 수준 높은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들 뭐 안녕 잘 있어 잘 가 이런 것들은 그냥 1등급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실적인 질문 오늘은 뭐 가을이라서 날씨가 어떻대 뭐 날씨가 점점 일기예보를 보니 이렇다더라 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거 조금 나오고 정말 깊은 수준 높은 수준은 이렇게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 내가 이럴 때 이랬어. 그럴 때 나도 이랬어. 그래서 나는 기쁘고 행복해. 나는 조금 섭섭했어.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이제 이런 대화들을 할 수 있다면 수준 높은 대화인데 지금 수준 높은 대화를 하셨어요. 아주 훌륭하시게 또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우 어머님 혹시 어떤 상황에서 주로 훈계하셨는지 징벌과 뭐 훈계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써서 오신 거 멋지세요. 훌륭하세요. 아니, 네. 비슷한 상황이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우도 이제 지우도 어떤 애냐면 그러니까 그 자기 하던 일 멈추고 다음 일과 가정을 딱 수행할 때 그때 되게 불편해 환경의 변화 이런 거. 자기가 이제 밥을 먹을 시간 됐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마저 하고 하겠다는 네. 고집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도 안 되면 밥 치운다 하면 또 와서 먹거든요. 네. 그게 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등원할 때 제일 힘든 게 등원할 때거든요. 네. 진짜. 정말 전쟁이에요. 저희 애가 둘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둘째는 너무 이렇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탁 침만 신고 형아 빨리 나와 이러거든요. 고맹이가. 근데 지우는 우리 등원 시간 우리 집사님이 오시기 딱 5분 전에 사닥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좀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협박도 해봤어요. 너 유치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알지만 유치원 가기 싫어? 그럼 유치원 바꿀까? 막 이렇게 협박도 해보고 그건 싫대요. 좀 무등반이 좋다고. 근데 또 어떤 날은 끌고 나왔어요. 가자고. 근데 그게 더 안 좋더라고요. 네. 자기도 기분 상하고 나도 힘들고 미안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서 이제 오긴 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테이프 요법을 많이 응용하거든요. 네. 뭘 하고 있으면
그게 좀 빨라졌어요. 조금. 어. 자기가 이제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나 요건 마저 하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훌륭한 네. 발전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거였구나. 음.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거를.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칭찬 네. 많이 하고 음.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걸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지가 이걸 멈추고 네. 네. 그리고 절제 또 우리 절제를 말씀 절제하고 네. 해야 할 일 해서 고맙다. 너무 기특하다. 다음에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요. 또 이게 네. 예, 알지만은 이제 음. 그런가 봐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야겠다는 게 있어요. 음. 그 개념이 시간 개념 항상 하는 말 제가 지휘야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음. 기다려주지 않아. 항상 그 말 달고 살거든요. 저는요. 기다려주지 않아. 아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맨날 그 얘기 그럼에도 달고 살아요. 불구하고. 달고 사는데 네. 그러죠. 항상 진짜 빨리 가야 돼. 이거 뭐 항상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우는 이제 시간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은 개념은 알아요. 아는데 그냥 숫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는데 이게 어떨 때는 엄마를 약 올리나 싶을 정도로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테이프에법 쓰고 이게 엄마 그러니까 시간이 엄마 1초만 5초만 기다려줘. 장면은 시간으로 이렇게 잘 하더라고. 엄마 1분만 기다려줘. 엄마 이거 1분만 주고 갈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수월한 거를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수월하다라는 생각 확 드는 거예요. 그랬구나. 너무 감사했어. 네. 그래서 일단 테이프 요법으로. 테이프에법 통하구나 역시 그 생각 좋습니다. 들었어요. 아유, 멋지셔요. 이렇게 잘 수행해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이의 입속에서 이렇게 좀 협상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시간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태인이는 저 어떠셨을까요? 작년에 적어놨을 때는 네. 뭐 예절 예의가 없을 때 훈계했거나 마음을 반대로 행동할 때 뭐 이렇게 이거랑 갖고 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면 난 이거 버릴 거야. 뭐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네. 사실 예전에는 이럴 때 이제 그거는 아니지 하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훈계한 적이 없었는데 아 그래 이번에는 한 몇 달 전에 그럼 정말 이거 엄마 안 필요하구나 갖다 버릴게. 그리고 저희가 화가 없이 그때만 해도 화가 작년에만 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이 한 번 딱 정말 버려봤어요. 네. 정말 그러더니 원래 그렇게 길게 울지 않는 성격인데 길게 울더라고요. 근데 하면서도 이게 정말 딱 매몰차게 갖다 버리는 다시 안 주는 게 맞나 싶었는데 한번 오늘은 해보자 하고 해봤더니 다시는 그 얘기를 여태까지 안 해요. 와. 뭐 효과가 우선 갖고 있습니다. 노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음식으로 또 넘어갔어요. 이게 먹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늦었어. 음. 오늘은 젤리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난 다시는 젤리는 절대 안 먹어. 뭐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한번 그런 어떤 방향으로든지 좀 한번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랬었는데 저도 그래도 1년 동안 훈계학교 다니고 하면서 조금은 발전했는지 이제는 성품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가 훈계를 하는 걸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 절제가 되지 않았네. 이건 인내가 필요한데 태니가 인내가 지금 부족했구나. 근데 그 사실 이런 모든 초점이 아이한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이걸 하면서 저한테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변하고 네. 그러니까 성품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거나 뭔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엄마가 지금 숨기면서 누르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게 다 안 보일 만큼 정말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많이 기다리고 참고 하는 연습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단순한 그때 상황이 개선되는 거를 원해서 제가 훈계를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좀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30몇 번이고 몇 번 돼야 된다고 맞아요. 며칠이 기다려야 되니까 네. 자꾸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네. 한번 화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서 근데 그것도 안 보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알죠. 근데 제가 한번 화를 누르는 것도 아이들은 벌써 느끼고 금방 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린다는 거를 좀 해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성품으로
훈계 상황을 보실 수 있는 이 수준이 되셨다는 건 너무너무 보람이 느껴지고 감사한 상황이네요. 조금 아까 이제 얘기한 게 아이들의 이제 우리가 행동을 교정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을 때 가르치고 뭔가 지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알려줬다고 이 아이가 다 해낼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인내 성품이 저희가 아이들 양육하면 가장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매일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최소한 21일을 해야만 이것이 약간의 본인들이 습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조차도 사실 기질에 따라 유아했던 성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2달 정도는 반복하고 계속 훈련하고 하면 그것이 좀 내재화돼서 습관화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그런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성품 교육을 한 주제 갖고 어떻게 기간을 갖고 있죠? 2달이에요, 2달.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바꾸는 그런 형태도 이제 이런 기준을 갖고 취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안 됐다 실망하시지 마시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21일 동안 또는 뭐 30일 또는 2달 이 시간 동안도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해서 이제 목표를 갖고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 시온사랑 어머님은 네, 훈계와 어떠셨습니까? 저는 네, 일단은 감사하고 이 성품 훈계를 배우고 있고 네. 이런 자리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확실히 작년에 비해 저도 아이를 훈계할 때 조금 더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오늘도 그 시온이 이빨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2개 빠졌는데 그 생쥐 그 주머니에 2개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사랑이가 이제 허락도 없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제 시온이는 아침부터 그걸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내 싸움이 이제 일어나. 저는 그랬겠네. 이제 훈계가 거의 이제 남매 간의 싸움. 이제 요게 많이 제가 많이 여기 개입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사랑이한테는 사랑아 왜 오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져갔어. 오빠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얘기했고 시온이한테는 시온이가 그래도 오빠니까 그러니까 너 먼저 쓰고 너가 먼저 찾았으니까 너가 먼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랑이도 조금 보게 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온이가 싫다길래 계속 안 줘요. 자기가 이걸 동생이 조금 보고 싶고 놀고 싶었나 봐요. 사랑이가. 근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시온아 책임감 너 약속했잖아. 아까 너 1분 좀 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주기로 했잖아. 1분. 그러니까 너 약속 지켜야지. 책임감의 어린이는 약속을 약속을 한 걸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엄마가 칭찬해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칭찬 스티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알아요. 애들은 네. 칭찬 스티커 받으면 이제 선물이 찾아온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시온이가 이제 줬어요. 그거를 사랑이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확실히 그 성품과 그 칭찬 스티커 그러니까 보상 그거에 대한 그런 걸로 저는 많이 이렇게 좀 말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부부의 같이 동반돼야 되는 이거잖아요. 양육이라는 그쵸, 게.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남편이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사랑이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안았는데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을 갈구했는지 아빠 여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조금 피곤도 하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랬겠네요. 화가 좀 나셔가지고 우리 사랑이를 번쩍 들고 막 좀 징벌을 강한 거죠. 그래서 좀 엉덩이 때리고 또 큰 소리 내고 막 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 너무 놀라서 이제 바로 그냥 애들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제가 또 뭐라고 좀 했거든요. 아버님께.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사랑이는 좀 특별한 아이인 게 이러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말로 하죠. 왜 그러니까 미안한데 남편한테도 좀 뭐라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한테도 사랑아 너 아빠한테 그렇게 물면 안 되지. 아빠 여기 아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 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어. 그래서 그런데 물어서 미안해. 어. 걔가 막 이러는 바로 거예요. 인정하고. 막 좀 울먹이면서 근데 걔 말을 다 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음. 조금 이제 좀 풀리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안 풀리죠. 바로 안 풀렸나 봐.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 지나고 어떻게 시간이 하고 이렇게 필요했어. 해가지고 아. 이제 나중에 좀 돼가지고 이제 뭐 미안하다고 아까 아빠가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아주고 이제 화해하고 뭐 미안하니까 이제 내일 뭐 너 좋아하는 초코 그거 와플 사올게 막 이러면서 이제 화해는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징벌인 것 같아. 훈계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왜냐면 배웠으니까 제 남편도 네. 작년에 그래서 아버님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아. 나 이게 얘기해야 되겠다 막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누도록 네.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좀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저희 개선을 하고 싶은데 네. 이해가 되어지고 여전히 아직 해결하고 싶어요. 네. 네, 훈련이 되는지 아버님께 허락받고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다룰 그 성품 훈계 기술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아까 스티커 붙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뭔가 보상을 해주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사주기로 한 거. 이제 이런 보상 계획이 또 오늘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제 아버님하고 결국은 지금 또 들여다봤죠. 살짝 그 순간에 물론 몸도 피곤하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노여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 템포만 쉬어서 아이한테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화낼 일이 아니라 아빠는 아픈데 왜 사랑이가 아빠를 여기 물었을까? 그럼 이 아이는 바로 이렇게 물면서 바로 사과했으면 오랜 시간 필요하지 않고 아버님도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행동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내가 응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면 결국 우리는 훈계가 아닌 징벌로 가기 쉽다. 결국 아이들 입장에서 그걸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심 갖게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나를 바른 행동을 위한 사랑의 표현을 더 좋은 방법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혹시 아버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가끔 애들 깨물어주고 싶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랑스러울 때. 그렇진 않으셨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암암리 아이들이 학습이 됐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른들의 표현 속에 막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어, 막 이런 얘기가 사랑하는 표현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아이는 배웠을 수도, 그게 가르침이 됐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보는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훈계의 가장 먼저의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주셔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우현 어머님 어떤 상황에서 주로 훈계를 하셨고 나눠주셔요. 작년에 제가 썼던 거를 한번 맨 처음에 보고 네.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거의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 네, 아니면 뭐 위험 상황이 있었을 때, 네. 이제 이렇게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위험은 둘을 제가 다 데리고 다니다 보니 뭔가 위험하게 생기거나 둘 다 손을 잡고 다닐 수도 없고, 이제 막 이런 상황들과 이제 어른들을 봤을 때 꼭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은 뭐 어른들한테도 잘 하는 편이고, 그거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제일 둘이 싸움이 잦다기보다는 놀면서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니까 네. 자기네끼리 뭘 대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있을 수 있죠. 네, 대결을 한다고. 맨 처음에 놀이였어요. 시작은 놀이이나 네. 대결을 한다고 하다가 이게 펀치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무력이 보통 행사되니까. 이제 첫째인 창우가 때리질 못해요. 걔 어렸을 때부터 동생한테 맞고 자랐어서 그래서 때리질 못하니까 자기도 해보려고 하다가 둘째가 원체 세니까 둘째한테 맞고 나면 이제 저한테 일러러 오고, 이제 오면 아니야 형아도 날 때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차단을 둘이 아예 그런 대결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둘이만의 또 놀이인데 그렇죠. 그 놀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남자애들이 이제 창우가 7세를 올라가서 그런지 말투가 요즘 애들 뭐 죽어 거칠어지기 네. 시작했다. 좀 뭔가 이렇게 뭐 아. 누가 뭐 하다가 또 엄마 죽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장난인 거예요. 다 자기. 근데 네. 계속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지 마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말이야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잠깐 듣고도 알았다가 또 이게 남자애들끼리 5세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5세 애들끼리도 하고 또 이제 또 창우 현우는 이제 1살 차이다 보니까 형들 친구들하고 많이 노니까 네. 형들 친구를 했던 말을 배워서 또 이제 5세 가서 하고 이게 남자애들끼리의 이게 말이 점점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하던 말들이 이제 점점 빨리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계속 못하게 차단을 하고 이건 정말 나쁜 말이야 라고 하지만 근데 왜 엄마 내가 하는 말을 못하게 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너가 하는 말이지만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걸 너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에 대한 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근데 난 이 말을 하고 싶고 이게 하면 너무 재미있어. 친구들도 다 되게 재밌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우, 명확한 논리인데요. 네, 그래서 요즘 그걸로 그런 부분 뭐 아니면 왜 내가 우유를 따르고 싶은데 엄마는 우유를 못 따르게 하고 왜 엄마만 해? 막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네. 얘기를 해요. 아우, 그래서 그랬구나. 되게 예전에는 이렇게 큰 틀에서 훈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았어 하던지 아니면 그냥 울던지 막 이렇게 해서 다독이고 이게 됐는데 지금은 왜 엄마만 하고 왜 엄마대로만 하려고 하고 와우. 왜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네. 이러다가 아니 엄마가 우유를 널 못 따르게 하는 게 지금 바로 자야 할 시간이잖아. 그래서 치우고 자야 되잖아. 만약에 흘렸어. 그럼 엄마가 또 치워야 돼. 그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너가 먹을 만큼만 따라줘. 그래. 다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근데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못마땅한 마음에 거예요. 안- 마음에 내가 안 하고 들어.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맞아요. 못 하겠어. 맞아요.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었다가 그러다가 또 막 제가 둘이 싸움 났거나 뭔가 화가 막 났을 때 너무 세게 했다 싶으면 막 화를 내면 저번에도 한번 여기 놀이터에서 뭐라고 해서 창우야 일로 와봐 이러니까 안 갈 거야. 엄마 또 나 혼낼 거잖아. 와우. 와, 이제 많이 크고 있네요. 그래서 아,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혼날 줄 알면서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왔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그전에는 막 제가 헷갈려 가면서도 솔직히 네. 징벌 뭐 이런 것도 헷갈려 가면서도 네. 하다가 요즘은 그냥 또 저희 계속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저금통에. 저금통.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그거 어. 모아서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뭐 오늘 이렇게 하고 너가 오늘 요걸 지키면 뭐 이렇게 얼마를 줄게 하면은 엄마 오늘은 내가 뭘 잘했어? 뭘 줄 거야? 얼마 줄 수 있어? 이러면 너가 뭘 잘했는지 잘 생각해봐. 이러면 오늘은 내가 잘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날도 있고 엄마 오늘은 내가 이거 잘한 것 같아. 그럼 엄마 100원씩 이렇게 줄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내일 제출하고 네. 나서도 이제 저희끼리 네. 저금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둘이 서로 모아서 너네끼리 맨날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하니 오. 그걸 모아서 장난감을 너네가 사라. 이제 이렇게 말은 했는데 네. 뭐가 맞는지는 잘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어린 시절에는 엄마 불렀을 때 와서 뭔가 주의받고 뭔가 나에게 이제 아이들을 혼난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사실 참 많이 아쉽기는 한데 우리는 가르침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가르침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맨날 이렇게 혼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강력해야만 또 이게 말이 이렇게 먹히는 걸 수도 있는데 요 시기 이제 우리가 그 에릭슨의 그 8단계로 인간 성장 발달 단계를 보면
이게 태어났을 때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아동기부터 발달 가업들이 있어서 진행해서 이게 잘 수행이 되면 안정감 있게 그 시기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 태어났을 영아기는 이제 애착 형성에 대한 거 그렇게 하는데, 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그 유아기를 거치고 이게 유치기가 되면 요 자율성, 주도성이 많이 발달이 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발달이 돼야 이제 아동기가 되면 성실성, 이런 삶의 태연데 이게 발달이 되면서 이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들이 더 자라나는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그래도 하나보다 하는데, 이제 요 시기 4세, 5세 만 이렇게 넘어가면 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해? 이 질문들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식과 생각과 이제 감정과 행동도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늘 뭔가 주의받고 있는 것 같고 나하고 좀 다르게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인정해 주기보단 엄마 마음대로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아이들 표정 속에 아침에 등원할 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오거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게 주 양육자의 갈등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 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시간 때문에 막 챙겨서 보내면서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거. 그 표현이 일맥상통한 게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만 해요.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한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주도성을 갖고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슬퍼하시면 안 되고, 기쁨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을 더 많이 대화로 풀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열리게 하도록 질문해 주시고,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잠자기 전에 우유, 엄마는 이미 경험해서 알잖아요. 이 아이가 따르다 쏟으면 결국 내 몫이 되고 내가 이거 닦아내야 되고. 근데 그거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기회를. 정말 해보고 싶었니? 그러면 혹시나 엄마 이런 게 염려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다면 너가 다 해결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꾀가 있는 아이는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럼 내가 좀 쏟으면 닦아야 돼. 하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라고 형성이 되면 굳이 그러면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해보게 해주세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안전에는 안 되죠. 안전에 위협을 주는 거,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그래 너 하고 싶어 건너가, 지금 건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 이거는 뭐 기분 좋다고 할머니 뭐 할아버지 보고는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듯이 행동을 한다거나, 사실 이게 아빠 깨무는 행동, 사랑한다고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가르쳐 줘야지만 아이들이 아직 얘기했듯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인데 나는 그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려줬어, 한번 얘기했죠. 내가 한번 알려줬으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수행해야 돼, 수행할 거야,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자. 우리 서연 아버님은 한 주간 동안 혹시 어떤 상황에서 훈계를 하셨을까요? 사실 저희 집에서 훈계 담당은 엄마가 역할을 맡고 있고, 네, 아빠인 저는 사실 훈계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숙제를 이제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나는 훈계를 많이 안 할까? 와이프는 그게 또 약간 좀 불만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좋아하고 자기는 악역을 맡아야 되니까 네, 딸이 나를 네. 점점 멀리하고 맞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또 악역.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안전이나 어떤 그런 남에게 피해가 주는 행동이 아니면 웬만하면 애들이 좀 이제 커가면서 네, 좀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지 않은가 맞아요.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이렇게 본인이 많은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잔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도 제가 잘 안 고쳐졌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굳이 그런 그러니까 훈계가 약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잔소리랑 좀 약간 이제 연관이 좀 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좀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나도 어렸을 때 못했던 거를 애한테 뭐 이렇게 뭐 정리해라 네.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건가? 라는 좀 이제 생각도 좀 들고 또 아까도 처음 이야기하셨던 거 보면은 이제 어머님들은 되게 이제 아이들이랑 되게 좀 아까 좀 수준 높은 대화 그런 좀 이렇게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면서 네. 엄마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하는데 네, 네. 아들이 만약에 이제 늦게 집에 오면 뭐 좀 보면 막 집에 막 가방이랑 막 옷들이 막 옷이랑 막 이렇게 막 널려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매일 보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때는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그거를 좀 또 이렇게 좀 미루게 되는 경향인 것 같아요. 하루 미루고 또 하루 미루고 내가 뭐 아빠 물 떠와라고 하면 이거는 좀 아니잖아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아니면 또 얘가 조금만 더 크면 또 이런 것도 안 할 텐데 네, 네. 내가 또 이거를 꼭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좀 버릇이 없는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밖에서는 또 되게 예의 바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으니까 네, 네. 좀 나한테만 그런 것도 좀 뭐 약간 네. 좀 애교로 약간 좀 봐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놀이터라든가 이렇게 그런 곳에서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어떤 약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또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좀 네. 상반된 생각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자꾸 훈계는 가급적이면 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이제 와이프가 악역을 맡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훈계는 약간 저의 좀 약점인 것 일 수도 같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도 좋은 아빠로 아이들한테 남아 계시네요. 아까 이 악역이란 표현 속에 그렇죠. 부부들이 이영수 박사님도 그랬지만 이제 합의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양육하고 할 때 어떤 합의된 그런 규칙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좀 가까이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아버님들은 좀 허용적이신 경우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신 경우도 있죠. 아버님들이 엄하게 또 이거는 꼭 해야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부모가 처음이라 특히 이제 첫째들 자녀가 많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상황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렇게 교육의 자리에서 배우고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성품으로 가르치고 자라날 수 있게 돕고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정말 멋지시고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늘 감사함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훈계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눴을 때 이제 오늘 조금 다루질 내용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좀 기술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실전 노트에는 12쪽 한번 펴보시고 이제 주교재를 보면서 갈 건데 이제 그 전에 여기 주교재 보면 그 20쪽부터 이제 열어보면요 사례가 있어요. 좀 책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거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을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하는 프로도 있었고 이제 이용숙 박사님은 예전에 그 식탁 그
그 꾸러기 식탁인 그런 거를 해서 지금 방송에 좀 나오셔서 했던 사례를 여기에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사례가 큰 꼭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아이는 지나친 회초리의 후유증을 앓았던 아이, 이제 7살 아이의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결국은 먹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고 말 함부로 하고 무례하고 뭐 아빠가 와서 이제 그 장난감을 잠깐 가져가면 뭐 빨리 줘, 뭐 내놔 하는데 거기에 아주 욕까지 들어가면서 부모한테 막말하고 함부로 하고 이제 이런 사례들에 있었던 아이들을 결국은 들여다보니 그게 식탁에서의 어려움도 나타났고 이제 결국은 엄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우울증까지 가는데 거기에 그 영향력을 미친 게 회초리를 사용한 거예요. 지나친 회초리.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경적 원리로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매를 금하지 않게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게 어느 것인지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인들도 자녀들 앞에서는 이 감정이 돌아오면 화가 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화내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 이게 훈계로 간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드는 게 내가 지금 너로 인해서 힘들어진 화를 나는 이렇게 풀고 있어로 아이한테 전달이 되니 아이는 그거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고 결국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진단할 때 지나친 회초리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긴 아이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솔루션으로 제공했던 게 22쪽 보면은 절제 성품을 얘기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 성품을 다룰 때 우리 아이들이랑 했던 건데 부모님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1-3식 공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칙들, 어떤 기술들, 정리되어진 이런 절차들을 가르쳤을 때 효과가 있다 하면서 이제 교육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 랩으로 막 정의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모가 부적절한 아이들 안전이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고칠 수 있게 또 조절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도 이게 감정이 상하니까 회초리 들고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관계만 깨지고. 그랬을 때 1-3식 공식을 바로 이제 적용하도록 했는데 결국 뭐냐면 1은 속으로든 표현으로든 절제를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3은 심호흡을 3번 하는 거예요. 3번 숨을 고르기. 그 다음에 10은 10초 동안 잠깐 시간을 세는 거예요. 겉으로 해도 좋고 속으로 해도 좋고 겉으로 해서 좋은 것은 기질에 따라 아이들이 조금 더 외향적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아이가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조절해라 1-3식 공식 써야 되겠다 의식했을 때 보여지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제! 아이들 보는데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큰 숨을 쉬고 하나 둘, 셋 보여지게 해요. 외향적인 아이들은 보면 행동으로 이 아이들은 보기 때문에 뭔가 재미도 느끼고 이걸 알고 뭔가 엄마가 뭐가 있구나. 엄마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엄마가 절제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으면서 시간이 벌어지니까 아이도 그 사이에 뭔가 행동을 하고 답변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션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네가 동생을 때렸어? 왜 지금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엄마가 궁금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니?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제 법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솔루션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약속했어요. 음식 밥상이 오면 앉아서 먹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 안 하고 또 막 왔다 그러면 엄마랑 약속한 거 한번 지키자. 한번 제시해주고 심호흡하고 10번 셀 동안 좀 기다려주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점 기다려주면서 행동이 수정된 사례. 이제 이번에 회초리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줬고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때는 보석에 집착하는 아이였어요. 남자 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식사 시간 내내 산만하고 쌍둥이 여동생이 있으면 괴롭히고 울리는 게 이 아이의 아주 본업의 일일 정도로. 그래서 찾아가서 보다 보니 근데 이 아이는 보석만 보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극기야는 남의 집에 놀러 가거나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이런 반짝거리는 거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허락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른의 관점에서 이거는 훔치는 행위가 되네.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다른 사람에게 해서 안 되는 행동.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그 나이쯤에 가서 보다 보니 엄마는 하루 종일 남편이랑 일하다가 오고 아이는 이제 이제 어딘가 있다가 집에 와서 보면 뭐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산만해져 있고 하니까 결국 부모도 결국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결국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가 놀이할 수 있는 모든 거 막 다 장롱위로 올려놓고 치워놓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놀거리도 없고 뭐 집에 오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니까 결국 뭐였냐면 엄마의 애착이 불안정하다는 거를 관찰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욕구 속에서는 결국은 보석을 갖고 반짝이는 건 엄마가 그거 했을 때 예뻤거든. 엄마는 반짝이는 보석을. 그리고 그 보석한 엄마를 나는 너무 사랑하거든. 근데 그 사랑하는 엄마가 없어. 그리고 막상 와서는 같이 나하고 좀 질적으로 시간을 보내줄 줄 알았더니 굉장히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는 계속 부정적인 행동이 쌓여갔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 다시 이제 엄마하고 애착을 잘 형성할 수, 다시 아기 때로 가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했 이제 그런 사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착에 대한 것들 이미 책이나 경험적으로 많이 보고 아실 텐데 26쪽에 좀 정리해놨어요. 이제 기본 뭐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좀 발전시킨 그런 분이 에인스워드라는 사람인데 첫 번째 안정 애착형. 안정적이에요. 어렸을 때 그 주로 이제 영아기 때인 거예요. 태어나서 얼마나 그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딱 나왔더니 뭔가 환한 곳이 있기도 하고 한데 내가 뭔가 웅웅 울면 누군가 와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배고팠구나 하면 먹을 거 주고 축축하다가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도 웅웅 그래 그 다음도 변함없이 와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아이를 돌보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아, 이 세상은 참 믿을 만한 곳이구나. 안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울었어요. 어느 날은 와서 좀 보는 것 같더니 어느 날은 어느 시간에 와갖고 막 짜증내고 뭐 묵뚝뚝한 표정으로 하고 막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고 하면 뭐지? 여기는 믿을 만한 곳이 아닌가 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신뢰감을 형성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안정감 있게 형성이 되는 건 안전 애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일관성 없게 되면 이제 회피적인 그런 애착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조금 이제 오늘 과제고 다음 주에 따른 이 기질에 따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외향적이거나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는 좀 저항하는 애착, 좀 이렇게 한거하고 겉으로 표현하고 공격적인 그런 애착. 근데 이게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아이는 이렇게 회피적인 또는 혼란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애착이. 이럴 때는 안정감 있어 보이지만 어떨 땐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영아기 때 주 양육자로부터 어떠한 양육과 그런 이제 지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애착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영아기 때뿐만 아니라 지속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뇌 발달하고도 결국은 연결이 되어지고, 일반 이제 감정의 뇌라고 하죠. 이게 전두엽 앞에 형성이 되어지는데, 감정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안정감 있는 정서를 느낀 아이들은 이 전두엽 발달이 원활히 되면서 좀 더 안전 애착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그게 100% 다 형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애착에 대한 거는 물론 뇌 발달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 만 9세 이전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데, 커서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어린 시절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이제 불완전 애착을 가면 그 유치원 때 나타나는 거는 결국 이런 물건, 이불, 인형, 애착 인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떼서 가져오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 유치원에 필요하면 저희 보내라고 하고 있고, 서서히 이제 아이들이 왜냐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불안한 거거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강압적으로 이제 뭐 5살이 됐으니까 이런 거 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조금 더 달라진 상황에 그래 그러면 가져오게 해서 서서히 처음엔 갖고 있다. 지금은 놀이하는데 재미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가방에 넣었다가 그게 좀 날이 흘렀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곰돌이는 집에서 잘 쉬고 있으라고 안녕하고 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선생님들이 지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 알고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래서 마음을 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28쪽 보면 요 아이에게 솔루션으로 제공했다는 건 첫 번째로 가정의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규칙이 있다는 거. 결국 규칙과 약속은 나의 생활을 정돈되게도 하지만 관계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할 때 필요한 게 결국 규칙이다.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정하고 우리 가정의 규칙들, 약속들은 이런 게 있어 알려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했고, 두 번째, 이야기했듯이 규칙은 약속이기에 한번 정해지면 그 규칙들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자꾸 바뀌어요. 어느 날은 밥 식탁에는 앉아서 먹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서서 먹을 수도 있어. 그래? 아니야, 뭐 식탁 아니고 여기 아니고 저쪽에 바닥에 가서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습관되기 전에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약속으로 정했으면 습관이 될 때까지. 근데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식구가 많이 왔어요. 그럼 식탁에 앉아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닥에 거실에 다른 상을 놓고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먹는 거는 필요한 약속인 거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 아이가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하냐? 칭찬해주고 보상해 주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화다. 성품 대화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대화를 잘하는 거, 기본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데, 아이들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첫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랬구나. 네가 지금 아빠를 사랑했구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었구나. 형이랑 지금 재밌게 놀고 싶었구나. 공감부터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물었을까? 진짜 궁금해.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생각을 바꿔주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각을 바꿔주는 기술 속에 사랑한다 했는데 우는 것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아빠가 굉장히 불편해하네, 아파하네. 그럼 이건 좋은 방법일까? 그러니까 안 돼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 아이들은 지금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를 통해서도 배워야 될 수 있어요. 횡단보도 이건 안 돼, 멈춰, 위험한 행동이야.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왜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을 보고 건너야 할까? 약속이야. 이 시간에는 차가 지나가는 시간이고 건너면 안 되는 시간이야. 그런 것들을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화를 통해서 규칙과 훈련이 되어지고 칭찬과 보상 계획들을 세우면서 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고추장만 먹는 얘기, 또 아이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네 번째 질투해 하신 예진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성품 대화의 기술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집에 가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12쪽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했듯이 두 번째 보살에 집착하는 아이를 집중해서 주교재 24쪽을 통해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좀 실전 노트에 아이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솔루션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훈계하기 전에 아이의 무엇을 먼저 만져줘야 된다 그랬을까요?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의 규칙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이 몸에 뵐 수 있게 반복적으로
네,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그들의 훈련하는 진짜 모습 보면 대단하대요. 그래서 진짜 에너지를 소진해서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5번째,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뭐 하라고요? 칭찬해줘요. 근데 혹시 일부러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정해야 돼요. 일부러예요. 몰라서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아이가 고의성이 담겼어요. 아, 나 이걸로 지금 엄마 좀 약 올려줘야지. 날 이렇게 힘들게 엄마 마음대로만 해? 아, 나도 그럼 이거 안 할래. 이런 고의가 있으면 그건 교정이 필요한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교정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대화다. 대화가 가장 또 교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우리 실전 노트 13쪽에 보면 성품 훈계 3단계를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서연 아버님이 훈계는 잔소리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해, 또 그래, 또 말해 엄마. 왜 자꾸 그 말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몸에 배이지 않아 우리는 얘기를 함에도 아는데 그걸 진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이 아이가 듣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다른 거 할 때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감정상으로 지금 내가 지금 긍정적이지 않을 때 그 얘기하면 그거는 모두 뭐냐면 잔소리. 그래서 여기 연구를 했었대요. 밥 먹어라, 손 씻어라, 지금 잘 시간이다, 놀이금 정리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르침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이거를 녹음한 후에 음성 파일을 30초 동안 들려주고 내 활성도를 측정을 했더니 얘기했잖아요. 아까 감정 조절하는 내 전두엽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게 두정엽이래요. 그리고 축두엽이 활성도가 현격히 떨어졌대요. 아이들이 내 감정적으로 편안치 않고 한 얘기 또 하고 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 뇌에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대요. 안 들려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순간 엄마는 너에게 잔소리를 했어 라는 그것만 남는데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우리 아이를 진짜 미래의 바른 행위를 위해서 훈계하면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닌 가르침인지 아이가 지금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감정 상태로 얘기해서 이게 잔소리인지를 구별해내는 거.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잔소리로는 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품 훈계로 접근해야 된다. 좋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3단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실전 노트 3장 한번 넘겨보고요. 우리 주교재를 114쪽으로 좀 넘어가서 펴볼게요. 주교재 114쪽입니다. 네, 훈계의 3단계를 아시나요? 오늘 아까 이야기하는 내가 훈계했던 상황에 대해 나오는데 거의 다 나왔어요. 다 나왔거든요. 이 3단계가. 그래서 이제 요즘 정리하는 걸로 이제 전달을 해볼 건데요. 자, 3단계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육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절차들을 잘 정립하고 이게 교육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훈계 3단계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114쪽에 1단계 그 한 단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의 단계. 네, 아주 중요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배워야죠. 그럼 배운다는 건 누군가 가르쳐주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양육자가 가르쳐주는 그 대상자가 될 거고 이제 교육기관이 되면 선생님들이 또는 가족들의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성인들이 아마 그렇게 가르침을 실천해 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녀에게 훈계에 대한 지침과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훈계에 대한 뭘 준다고요? 지침과 정보. 그러니까 지침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에 대한 안내이겠죠. 그리고 정보는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그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알려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단계가 진짜 중요한데 이 가르침은 그럼 언제 하냐?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네, 아침에 자고 깨어나면 밥 먹고 또 유치원 가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그리고 또 뭐 유치원 갔다 와서 저녁에 밥 먹는 시간에, 형제끼리 노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길을 건너는 시간에, 모든 일상을 통해 다 가르침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본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야기했듯이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이 되어야만 건너는 거야. 차를 아빠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차 신호를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빨간불이 건너는 모습을 아이한테 비춰줬어요. 어떨까요? 저렇게 가도 되나 보다. 배우게 하는 거죠.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돼요. 그래서 모범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조용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때 아이들을 가르치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요. 아이가 듣고 싶지 않을 때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갖게 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가르침의 단계에서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편안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가르쳐 줘야죠. 자, 2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 네, 훈련의 단계입니다. 자,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반복해서 그렇게 해내도록 훈련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동선수들 기초 훈련들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달리기부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기초 체력을 가지고. 그러면 그 달리기를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 아마 반복해서 그런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여러 가지 실천하는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복. 네, 반복이 중요한데 일관성 있는 반복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부모가 지침을 준 것을 자녀가 잘 실천했다면 이때 보상을 주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훈련의 단계에서 보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한 장 한번 넘겨볼까요? 3번째 단계 나오네요. 자, 3단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정의 단계. 네, 아까 이제 의도적으로 했는데도 왜 잘 안 돼?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왜 이게 실천이 안 될까? 행동이 좀 교정이 필요하구나. 이럴 때 이제 교정의 단계에서 이제 가르침으로, 훈계로, 훈련으로 갈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 표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았죠. 자, 가르침의 단계 정의. 요거 한번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 그 다음 본을 보이거나 가르치거나 명령함으로 아이를 준비시킴. 네, 이게 명령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는 규칙에 대한 것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잘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명령과 지시는 피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명령으로 잘못 얘기하면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거랑 요게 명령이라는 거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규칙을 정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명령함으로 준비시킨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구체적인 방법에 아까 이야기했죠. 부모에 의한 본, 모범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 뭐 식사 바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 사실 요즘에 식탁에 앉아서 어른들이 혹시 자녀들과 함께 핸드폰을 보면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근데 이게 성인 되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안에서 식탁에 핸드폰 가져오지 않기. 근데 아이들도 다 크니까 정말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대도 거의 없고, 가지고 오면 그 나름대로의 각자들이 핸드폰을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혼자 먹을 때 어떻게 하겠니? 근데 식구가 같이 모였을 때는 핸드폰 우리 가져오지 않기. 우리 그 약속으로 한번 정해서 실천해요. 이런 걸 제안할 정도로 이게 본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은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접근을 하니까. 근데 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있는 중요한 시기고 이 식습관을 들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비형식적인 지도도 있어요. 비형식적인 지도는 부모는 매일의 시간이나 상황을 통해서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지만도 지도할 수 있고요. 자신의 가치나 기준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산책할 때도 유치원 등원길에도 엄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인사하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인사해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 소중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기쁨이 큰데 엄마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 모습을 인사 엄마도 기분이 좋더라. 그리고 받는 사람이 환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 그래서 엄마는 인사하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 그냥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지가 아니라 왜 인사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비형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왜 소중한 거지? 그냥 예의를 가르치는 그 예의 속에 사실 포함이 된 거지 뭐 예의가 뭔데?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태도. 그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더라 얘기해 주면서 나누는 기회를 만드는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정규적인 가르침. 따로 시간을 떼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이야기했지만 아이의 부족함을 가지고 너는 왜 자꾸 앉아서 먹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먹니? 밥 먹을 때 앉아서 먹는 거야. 이거는 아이한테 들리지 않아요. 잔소리 될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있어요. 돌아다니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 그럼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밥 먹을 때 꼭 안 해도 돼요. 밥 먹는 거는 대화를 하죠. 밥 먹는 시간은 왜 중요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 이미 다 알아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크고 뭐 뼈도 자라고 알아요. 이제 이미 유치원 이 정도 다녔으면.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지고 몸도 자라고 건강해지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밥 먹을 때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먹으면 이렇게 소중한 음식이 내 몸으로 잘 들어가고 다른 사람하고 또 가족들이 먹을 때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건 지도가 진짜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어떻게 그거 집중해서 잘 먹을 수 있니? 뭐 그러면서 또 핀잔을 주거나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는 딱 또 막혀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별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키가 크고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하면서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어볼 때 진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얘가 그거는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엄마랑 너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질 수 있겠죠. 물어봤을 때 답을 하면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일단은 인정해 주는 거. 그런데 엄마가 조금 더 너보다 나이가 많잖니?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먹었을 땐 이렇더라? 그럴 때 소화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막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은 게 막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면 그래서 앉아서 먹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규칙은 우리가 이제 앉아서 먹는 거로 같이 정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좋겠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해서 아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규칙을 정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가르침의 시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단계 훈련의 단계라 그랬죠? 거기 정의 부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로 하여금 습관을 들이게 하고 지도받은 영역에 숙달되도록 돕는다. 네, 이 시간인 거예요. 습관을 들이게 하고 숙달되도록.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이들과 함께 실행하면서 계속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한 단계씩 좀 더 복잡한 과제나 계담들을 가르쳐가는 거예요. 갑자기 유치원 다녀와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가방 정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식판까지 쓰고 있어서 식판도 좀 꺼내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유치원 갔다 오면 신발 정리도 하고 옷은 옷 벗어서 제자리에 넣고 식판은 식탁에 갖다 놓고 가방은 제자리에 놓고 되는 아이도 있겠죠. 이미 잘 되고 있었거나 안 되면 들여다보세요. 아이가 왜
지시가 너무 많아. 해야 될 수행이 갑자기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목표를 나누세요. 이번 주는 신발 정리부터. 그래서 그것만 칭찬해 주는 거. 와, 유치원 갔다 와서 신발을 잘 바르게 정돈해 놓았네. 약속한 걸 이렇게 잘 지키다니. 진짜 멋져. 고마워. 엄마 힘이 난다. 감사해. 뭐 이렇게 해서 또 칭찬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가방 정리하는 거, 식판 꺼내 놓는 거. 이렇게 해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개념들을 가르쳐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식을 더하고 잘못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가치와 어떤 개념, 정보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술에 있어서 아이의 능력을 평가해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한꺼번에 듣고 수행하는 능력이 아직은 그만큼 성장이 되지 않았네. 그러면 짧게 한 가지씩. 그리고 마지막 이 문장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훈련 단계에서 보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 보상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3단계 교정입니다. 자, 정의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앞서 행해진 지도나 훈련을 잘 따르도록 행동을 취함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적응시킨다. 네, 행해진 지도나 훈련을 가르치고 지침을 줬다고 했는데도 잘 수행이 안 되면 그게 잘이라는 것, 또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한 건 사실은 부모의 어떤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이의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교정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정의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이고 단호한 의사소통, 체벌. 네. 이게 제가 훈계학교 여러 번 이제 9기까지 하면서 어떤 학부 체벌에 대한 완전히 그 단호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셔서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굳이 체벌해야 될까?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 한 번도 체벌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남편은 있어요. 약간의 악역이 됐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사실은 아이가 말을 잘 알아듣고 수행하면 굳이 체벌할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기질에 따라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이걸 꺾으려 하지 않아요. 조금 이제 하면 왜 엄마 마음대로 해요? 근데 내 마음도 있어.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이제 이게 강해지면서 사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사실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프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 미래의 바른 행동을 위해서 상기시키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경험을 했을 때 왜 내 이 경험을 했지? 무는 행동은 안 되는 행동인데 내가 자꾸 했구나, 하면 안 돼 했을 때 이거를 체벌로 약속을 해서 맞았다면 이거는 다시는 나도 아프네? 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치로 사실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체벌은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성경적으로는 좀 나와 있지만 이제 대화로 잘 풀 수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연적 기결, 논리적 기결, 소멸, 무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자연적 기결.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치원에 오는데 본인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 기결도 약간 비슷한데 뭐냐면 털부츠를 너무 신고 싶어 해요. 근데 무더운 여름이에요. 오늘 뭔가 활동이 이렇게 좀 실외 활동도 있어서 엄마는 좀 아이 활동하기 편한 활동복 입고 있어요. 나는 결코 드레스를 입고 가고 싶어 해요. 일단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안전에 조금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분별하셔서 정말 안전과 다른 사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래?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 너는 털 부츠를 신고 싶단 말이지? 오늘 그럼 신고 가세요? 신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고 바깥놀이를 했네? 아이고 더워라. 아이가 깨닫는 거죠. 이렇게 더운 날은 털 부츠를 신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하나 제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였는데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2살 터울이 났어요. 아들이었고 딸이었어요. 셈한다 그랬잖아요. 둘째가 태어나면. 그리고 첫째에게는 둘째가 태어나기 큰 아주 상처와 벽과 어려운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퇴행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첫째에게서.
첫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이제 태어나서 젖병으로 먹고 기저귀를 차고 엄마가 뭔가 더 관심을 가져주니까 자기도 다시 기저귀에게 차고 하겠대. 그래서 그래? 소변을 그러면 쉬를 기저귀에 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래 그럼 기저귀 해보자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차고 좀 다니더니 어땠을까요? 불편하죠. 아우 안 할래 떼어내죠. 그리고는 젖병도 먹겠대요. 그래 먹어봐 어때? 답답하죠. 안 할래.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해서 결과를 자기가 규결을 맛보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무식.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유치원에서도 이제 무시한다는 거, 아이가 그 부정적인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조금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이 잘 되는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거나 뭔가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이게 크게 어떻게 보면 좀 교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안내드리는 건데, 즐겁고 행복할 때는 당연해요, 아이가. 근데 뭐가 불편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왜? 무슨 일인데? 근데 그것도 무슨 일인데도 왜? 누가 그랬어? 이렇게 아이에게 야단치듯이 또는 그 감정을 이제 끌어내고 싶기는 한데 부족해서 질문할 때 친구랑 놀이하는데 걔가 말도 안 하고 놀잇감을 가져갔어.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불편했어. 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얘기를 했을 때 더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재밌었다. 친구랑 이거 재밌겠다. 그랬니? 그랬어? 그건 끝내버리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했을 때 더 잘 들어주는 엄마.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강화가 될까요? 좋은 얘기는 안 해요. 불편했던 얘기만 계속해요. 그럼 이제 엄마와 아이의 그 감정의 고를 계속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면서 이제 점점점 우울해지죠. 얘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사실은 오히려 그랬구나. 근데 조금 그래도 공감은 해줘요. 그래 속상했구나. 근데 다음에 더 잘 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전환시켜서 아이가 긍정적인 감정을 올 수 있도록 해주는 대화의 기법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론 기질에 따라 아이들이 시간이 필요할 때 있어요. 이제 지우가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는데, 그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면 얼마나? 그럼 얘기한다는 거죠. 아이가 이제 내가 조금 더 존중받고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일명 생각하는 의자 준비하셔도 좋아요. 약속을 정하시고 그런 공간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정의 단계로 아이들하고 같이 좀 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3단계의 내용을 아주 전체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서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정이 뭐고 보상이 뭐고 이런 종류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305쪽 한번 주교재 넘어가 볼까요? 이 훈계들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더 내 말이 잔소리가 아닌 정말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말로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 끝에 1분 훈계법을 조금 착안해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05쪽에 보면 1분 훈계법이란 진짜 1분 안에 훈계하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것보다 짧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첫 번째는 요 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5쪽의 첫째 한 문장 시작. 부모는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아이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무엇 때문에 꾸중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네. 형제끼리 놀이방 갖고 다퉜어요. 그러면 엄마가 왜 이걸 가지고, 엄마의 감정은 형제끼리 싸우면, 형이랑 동생이랑 싸울 때 엄마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분이 안 좋아. 심지어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 그런 감정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이 다칠까 봐 걱정도 돼. 그리고 다치는 그런 걱정되는 감정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 결국은 주먹질을 하다가 공격에 가다가 다치면 그 상대방은 얼마나 아프겠니?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니? 그래서 모두의 어떤 감정적인 그걸 보는 엄마는 정말 많이 마음이 어려워. 그런 걸 알려주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요. 자, 306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둘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버릇을 지도할 때는 잔소리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얘기했듯이 어떻든 안 좋은 태도나 습관을 우리가 지도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길게 하면 아이들이 안 들려요. 그리고 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엄숙하게 말해야 합니다. 네, 엄숙하다는 건 장난스럽게 하면 아이가 결국은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넷째 같이 읽어볼까요? 307쪽 시작. 30초가 지난 후에는 부드러운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실 어렵죠. 타이머 딱 해갖고 30초 동안은 엄격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자세,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 때 훈계를 하라는 뜻인 걸로 해석하면 좋아요. 자, 다섯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훈계해야 합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훈계는 1대1로. 왜일까요? 칭찬은 결국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존중받는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훈계는 뭔가 가르침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 부족한 모습을 알려주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자, 여섯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규칙을 자녀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네, 아까 지금 언어에 대한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힘의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이 신체적인 발달도 있고요. 언어에서도 힘을 발휘해서 그 안에서 이제 나의 그런 그 그룹, 나의 그 사회적 무리들을 지어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여자아이들보다는 더 커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감정의 그런 소속감이 커서 아주 섬세한 감정의 언어들로 이렇게 무리를 만들게 되고, 남자들은 힘, 체격 이런 걸로 무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4세 소풍을 같이 갔었어요. 그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리에 대한 전달되어지는 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면 저기 크게 들리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갖고 얘기를 하는데 유난히 지금 있었던 요 친구들이 제가 느낀 이 아이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를 때 감정이 발산되면 소리를 낼 때 야! 이렇게 막 그런 소리를 침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아이들 공교롭게도 진짜 선민을 창우랑 지우가 많이 놀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창우야 사랑해 이렇게 지우야 사랑해 이걸 모델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아마 창우하고 지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창우야 사랑해 그러니까 지우야 사랑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순수함도 있고 언어에 대한 것들을 좋은 모델링을 해주면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기에 있다. 그리고 놀이에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 따라서도 진짜 성향이 보이는구나. 정말 뭐 할 따라 하네. 요거 조금 넣고 저거 막 가는데 지우랑 창우랑 선민이도 그때 그 그룹에서 많이 식물의 성장 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 맺은 것들로 옆에 샐러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샐러드 그릇에 담아놨는데 그걸 몇십 분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놀이를 좀 못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아쉬워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몰입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놀이하고 몰입했을 때는 아이들을 사실은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나쁜 말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족의 규칙이야.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 그게 너 말이 재밌었구나. 근데 왜 죽어? 이런 말을 했을 때 재밌다고 느꼈는지 엄마 진짜 근데 혹시 그거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근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머리로 알아도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아직 그만큼 수준이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가족에서는 친구, 동생하고 놀이하고 할 때는 나쁜 말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 가족의 규칙이야. 왜냐면 그런 말하면 진짜 말대로 되거든. 말은 진짜 힘이 있어. 그 사실 우리 유치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하면 진짜 그렇게 돼. 말은 그렇게 살아있는 힘 있는 정말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거야. 신앙에 있으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말의 힘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들리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렇게 해서 말의 힘을 알려주면서 규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쁜 말 때문에 제가 좀 상황 설명을 좀 했고요. 자, 7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반드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제 보상 안에 이제 칭찬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로 칭찬해 주면 좋죠.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이해서 엄마는 정말 기뻐, 고마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다뤄보는데, 1분 훈계법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거 1분 동안 어떻게 다. 근데 기억은 해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장소 분리.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효과적으로 이제 할 때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짧고 단호하게. 짧고 단호하게. 1분 훈계법의 키포인트는 짧고 단호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러니까 네가 형이 가지고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뺏어가고 엄마가 속상하지. 물론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짧거든. 지금 우리 가족의 약속은 형이랑 동생이랑 놀잇감 가질 때 사이좋게 놀이하기였어. 이렇게 형이랑 공격하고 때리는 행동 옳지 않아. 바로 알려줘야죠. 옳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하지마 강하게 얘기할 때는 얘기할 수 있고 뭐 가족끼리 스탑 멈추게 하는 사인도 괜찮아요. 근데 옳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함을 느낄 때 이 옳지 않다라는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좀 나아갈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아. 이것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속을 정해놨다면. 그리고 이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야. 그래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0초 후에는 좀 부드러운 걸로 바꿔야 된다는데 시간을 재기는 어렵지만 마무리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안아주고 뭐 스킨십하고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줄 때 네가 부족하면 엄마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럴 때 네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길 바래 하면서 그 타임이 됐으면 오세요. 앉으세요. 지금 형이 갖고 있는 놀이감을 뺏는 행동은 옳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형한테 사과할 거야? 그래. 사랑해, 축복해. 신앙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1분 훈계법으로 적용한다면 길게 잔소리한다고 들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기 위해서 아이하고 대화는 기분 좋을 때. 아이가 말랑말랑해져 있을 때. 기분 나쁘고 지금 감정의 홍수 속에 빠져 있을 때 옳지 않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1분 훈계법이라는 걸 이야기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1분 훈계법 짧고 단호하게. 두 번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세 번째,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네, 이거 기억하면서 자 이번 한 주간은 성품 훈계 요 3단계를 같이 좀 얘기했어요. 자,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자, 1단계 뭐라고요? 이건 쉽게 외우셔야죠. 성품 훈계 1단계 가르침의 단계. 네, 열심히 들었는데. 네, 1단계 가르침의 단계. 2단계 훈련의 단계, 3단계 교정의 단계. 사실 아이들의 행동이 잘 습관화가 되면 여기 훈련의 단계까지 가서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시간도 가고 왜 습관이 안 들여지지? 근데 뭐야? 의도를 갖고 지금 장난을 친단 말이야? 이 중요한 이 분별을 하지 못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교정의 단계가 갈 수 있는 이제 3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시기에 중요하게 여겨서 해야 될 것은 1번 가르침의 단계예요. 네, 가르침의 단계. 몰라서 그러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사랑의 표현 보면서 제가 절실히 더 깨달았어요. 사랑해서 왜 또 물먹이면서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아빠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면 그랬구나. 근데 사랑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랑해도 기분 좋고 아빠도 기분이 좋을까?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죠. 그래서 가르침의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 일관성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예, 이 본이란 단어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근데 아이들이 진짜 엄마 아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서 진짜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옳지 않은, 제대로 되지 못한 본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모의 길을 걷고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잘 보여주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랑 좋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실전 활동으로 18쪽에 보면 이제 같이 좀 해볼 수 있도록 가려고 해요. 자, 실전할 때 우리 아이 성품 훈계를 위한 1, 2단계 계획 세우기. 오, 나왔잖아요. 1단계 뭐라고요? 가르침의 단계. 2단계 훈련의 단계. 예, 이 두 가지 단계의 계획을 세워보는 게 이번 한 주간에 저희가 실천 활동이에요. 여기 박스 안에 보이세요? 개선이 필요한 행동. 개선이 필요한 행동. 지금 등원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뭐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쓰셔도 좋고, 아니야 난 요 한 가지만으로도 좀 해볼래 하면 이제 개선이 필요한 행동이 지금 하나의 그 행동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1단계 가르침의 단계 보세요.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 이 아이가 유치원 등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가는 걸 내가 뭘 본을 보여야 되지? 얘가 해야 할 일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플랜을 짜보시는 게 지금 실천 적용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본을 보여야 돼. 아이가 시간에 맞게 유치원을 잘 준비하고 등원을 갈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이제 하나의 목표예요. 내가 늦잠 자면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다급하게 서두르면 아이한테 할 수 없어요. 한 주간 동안은 나에게도 아침 기상시간, 그리고 일어나서 이 기상시간을 아이를 즐겁게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의 리스트. 첫 번째 나는 뭘 하고 정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막 분주하게 뭘 하고 있어 봐요. 잘 눈 맞추고 앉아서 엄마랑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서 여유 있는 식탁 준비해 주기. 아이를 챙기는 것에 사실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론적인 것 같지만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면 사실 해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해 보는 것. 그리고 사전에 내가 본을 보이는 것, 시계를 보고 먼저 얘기해서 시간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김바늘이 지우 같은 경우 너무 숫자 잘 알고 있으니까 숫자로 얘기해줘도 좋고. 그래서 내가 어떤 본을 보이실까에 대한 그거 먼저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형식적 지도나 정규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좋은 행동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시간 안에 가야 하며, 그거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아이가 언제 들으면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기분 좋을 때 언제 약속을 조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런 플랜을 짜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훈련. 네, 훈련의 단계에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실천하며 지도할 것인가? 아이가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아까 대화 나눌 때 가장 아이의 생각을 열리게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마음을 좀 더 열리게 하는 건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건 아니고 아이가 답을 말했는데 바로 그거는 깨진다 그랬어요. 대화 더 진행 안 되고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존중해주고 인정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저도 딜레마가 있고, 지난 이제 그 녹화 영상을 보면서 얘긴데,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표현하고 하는데, 아이가 원하는 게 미술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의 사례로 아버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가기 싫은데도 가주니까 고마워. 근데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막 했는데, 아이가 이제 아빠는 더 얘기 안 할 거야. 이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대요. 그래서 뭔가 맥락이 있는지 아이의 진짜 욕구가 뭐였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했는데, 진짜 미술학원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건지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내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진짜 미술학원 가고 싶지 않은 건데 이 과정 고마워 미안해 그런데 요청하게 그래도 미술학원에 가야지 이게 나올 걸 혹시 알고도 알아서 아마 안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살짝 느껴졌어요. 그래서 스테이프 요법이 우리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보자 해서 이미 이제 경험하기 너무 감사한데 또 서윤이의 사례처럼 그 과정을 알아서 이제 그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심은 사실 얘기했지 지난주에 그래서 진심으로 하자. 아이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관계는 사실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질문해 보시고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니?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 주시고요. 세 번째 보니까 아이가 가르침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럴 만한 상황인지 중간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진정한 욕구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어렵다. 그거 파악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네 번째,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하도록 중간중간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보상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행동주의 요법에서 요 요하기 때 많이 쓰는 게 유치원 교육기관도 그렇지만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하면 아이들은 효과가 떨어지고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인지 발달 상황이 그런 시기예요. 아직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러니까 이때 되면 몇 한 달 후에는 이런 게 생길 거 이거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달력을 갖다 표시하든지 표를 만드시든지 스티커 판을 만드시든지 어디서 이렇게 뭐 쿠팡에도 있대요. 뭐 포도알 붙이는 것도 있고 있지요. 네, 그래서 조금만 아이디어 내서 찾아보면 다양하게 그것도 혼자 하시지 마세요. 보상 계획 같이 세우세요. 이런 행동 그래 우리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 있지. 맞아. 우리가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럴 것 같아. 인정해 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연습하고 엄마는 이걸 훈련이라고 표현하거든. 좀 더 훈련을 잘 받으면 이거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그래서 이걸 잘 해낼 때마다 널 칭찬해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칭찬을 어떻게 해줄까? 말로도 할 수도 있어. 놀이동산에도 갈 수 있어. 물건을 살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바로 사준다? 아니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그거보단 어느 정도 아이하고 시간을 협상해서 일주일 동안 잘 지켰으면 그래 스티커 이렇게 몇 개를 모아서 뭘 해주자. 지금 하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 계획도 해보는 거. 사실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목표를 기억하세요. 어떤 행동 그리고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보상할 것인가. 그래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기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요 성품 훈계 3단계 다루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에 우리 보상에 대해서 네, 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네. 아이에 따라서 아니면 태인이 같은 경우 제가 그 숨겨진 속마음을 제가 잘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이에 따라 그런 아이는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찾아줘야 하는지 그래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애착 인형이라든지 이런 물건에 대한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상에 이거 오늘 조금 다르게 보상에는 사회적 보상, 물질적 보상, 언어적 보상 네.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이 다 좋은 보상은 아니에요.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혹시 언어적 보상이어도 이 아이에게 보상이 돼서 행동이 강화가 되고 칭찬받고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힘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뭐 물질로 안 해도 보상이 되어지는 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가정 안에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이 아이에게는 말 한마디 그리고 엄마의 표정 하나가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면 그게 가장 큰 보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것도
네. 같이 의논해서. 의논해 보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널 칭찬해 줘. 그러니까 이게 보상해 줄게 이렇게 가면 이게 뭐야 또 그리고 뭐가 자꾸 물질로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내지면 너무 비싼 돈을 주고 호로록에 사면 안 된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칭찬해 주면 태인이가 진짜 소중하다고 느끼고 더 힘이 생길까? 질문을 잘 해주시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달려왔는데 한 주간도 힘내어서 이렇게 우리 훈계 아이에 대한 1, 2단계 계획을 세워보고 또 실천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또 친밀한 관계 맺기를 응원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저희들이 엄마, 아빠 이름도 또한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가 성품 훈계로 또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본이 되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들의 삶을 통한 앞으로의 인생을 통한 좋은 가치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어렵고 때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잘하고 있다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될 것들,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 가르침의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고자 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하셔서 인내함으로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행동을 잘 수행해낼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또 그것을 적절하게 응원하며 칭찬할 줄 아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직원들 충신을 통하여서 계속 좋은 성품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